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정책 제안서 묶음인데요. 이 문서가 다루는 건 HDSCS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한 이름의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은 이 제안서가 기술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도입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만 모든 설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블랙박스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서의 형식을 보면 제안자의 의도가 더 명확해져요. 이게 단순한 기술 소개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수신자가 경찰청장, 국정원장, 금융위원장으로 딱 명시된 공식 정책 제안서입니다. 35년 경력의 지식재산 연구가이자 특허 수석 개발자라고 소개하는데 핵심 원리를 비공개하는 전략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막는 동시에 이 기술이 도입되기만 하면 특정 범죄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런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려는 거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뭐랄까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보면 시작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세 가지 거대한 디지털 재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해킹과 랜섬웨어. 네. 이건 이제 기업을 넘어서 병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거의 국가 기반 시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수준이 됐고요. 둘째는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같은 금융전산 사고죠. 한번 터지면 피해가 정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안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현재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예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움직인다. 네, 사고 터진 뒤에 수사하고 복구하고 범인을 잡아도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라는 거죠. 디지털 범죄는 몇 초 몇 분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을요? 네,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걸 묻기 전에 애초에 그 일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에는 비정상 실행을 물리적으로 멈추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문장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핵심적인 비유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보안 체계가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관리자 권한이 뚫리거나 내부자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정상적인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때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생성되어 거래돼도 그걸 물리적으로 즉시 끊어내는 장치가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안서는 이 기술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그 문장이요? 소프트웨어 방화벽은 뚫려도 하드웨어 금고문은 열리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라는 1차 방어선이 무력화됐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물리적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발상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하드웨어 금고라고 불리는 인간 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제안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 격리 및 통제군요. 이건 운영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 제어 모듈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물리적으로요? 네, 그 결과 해커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서 최고 권리자 권한을 얻더라도 이 별도의 HDSSC 모듈이 승인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 회로 자체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안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해커가 지뢰 침투는 성공했지만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상태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해커가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관리자 권한까지 다 땄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마치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작은 경찰이 들어있는 느낌인데요? 물론 제안서에는 그 원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블랙박스니까요.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인텔의 SGX나 ARM의 트러스트존 같은 보안 영역 기술을 극단적으로 확장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CPU 안에 메인 운영체제와는 완전히 독립된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서 메인 OS가 해킹 당하더라도 이 영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HDSCS는 아마도 이런 개념을 데이터 입출력 전체를 통제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침입한 해커를 그렇게 식물 상태로 만든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이건 침입한 후의 얘기잖아요. 애초에 조작된 데이터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요즘 정말 문제인 그 딥페이크 전화처럼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제안서에서는 이걸 위변조 불가능한 출처 태그라고 부르는데 저는 디지털 DNA 혹은 디지털 족보라는 표현이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디지털 족보요? 네, 데이터나 음성, 영상 같은 컨텐츠가 생성되는 바로 그 시점에 소프트웨어로는 절대 복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고유한 하드웨어 기반 인증 태그를 심는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발상 같은데요. 데이터의 출생증명서를 의무화하자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익명성이나 자유로운 복제, 편집 같은 기본 전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 기능이 구현되면 AI로 만든 딥페이크 음성이나 조작된 금융 데이터는 이 디지털 DNA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말기나 서버 단계에서 즉시 비정상 데이터로 판별되어 차단되는 거죠. 아하. 이건 이 목소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AI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버립니다. 그냥 족보가 있냐 없냐는 사실 확인의 문제로 상황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해서 막는 것도 대단한데 제안서를 보니 아예 행동 패턴 자체를 보고 시스템을 강제로 멈춰버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기능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킬 스위치 같던데요. 세 번째 기능인 비정상 행위 즉시 차단, 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려고 하거나 랜섬웨어가 파일을 대량으로 암호화하려는 시도처럼 명백히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되면 소프트웨어가 내리는 명령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무시한다고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 레벨에서 시스템을 동결, 즉 프리즈시키거나 외부와의 통신을 물리적으로 절단, 컷오프하는 거죠. 사고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성립되기 전에 멈추게 하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격리, 인증, 차단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서 어떤 비정상적인 일도 성립되기 전에 막아버린다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안서에 나온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이 기술이 만들어낼 불가능한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죠. 제안서의 표현대로 결과적으로 무엇이 불가능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사고 시나리오네요. 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이 실수로 100억 원을 엉뚱한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거나 해커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핫월렛을 장악해서 대량 전송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이체 버튼을 누르면 그냥 돈이 나가버리잖아요. 그걸 되돌리려면 정말 복잡하고요. 하지만 HDSCS가 적용되면 달라집니다. 전산상으로는 이체 버튼을 누르고 명령이 실행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이 거래를 비정상적인 대규모 이체 패턴으로 판단하면 실제 네트워크망에서는 데이터 패킷 전송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됩니다. 아, 버튼을 눌렀는데 전송이 안 된다? 네, 명령은 내려졌지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제안서는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영권을 목표로 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랜섬웨어 시나리오입니다. 해커가 국가 기반 시설 서버에 침투해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려고 시도하는 상황. 이건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죠. 이 경우 파일들을 암호화하려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의 대량의 쓰기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드웨어 센서에 감지됩니다. 그러면 HDSCS는 저장 장치로 가는 쓰기 권한을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죠. 그냥 막아버리는군요. 네, 결과적으로 해커는 시스템에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서 말한 식물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훔치지도 파괴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시나리오입니다. AI로 완벽하게 조작된 가족의 목소리로 엄마,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라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정말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감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럴 경우 통신 단말기에 내장된 HDSCS 모듈이 수신된 음성 데이터에서 앞서 말한 진본 인증 태그가 없음을 즉시 확인합니다. 아, 그 디지털 족보요? 네. 그리고 사용자에게 주의, 인증되지 않은 AI 생성 음성입니다. 와 같은 경고를 바로 화면에 띄우거나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통화 단계에서 이미 위험을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SF 영화 같은데 제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기술을 금융사고나 랜섬웨어를 막는 걸 넘어서 가짜뉴스 전쟁을 끝낼 최종 병기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야심찬 대목이죠.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현재 가짜뉴스 대응은 AI가 만든 가짜를 또 다른 AI로 판별하는,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생성 AI가 발전할수록 판별 AI도 발전해야 하는데 항상 생성 기술이 한 발 앞서가죠. HDSSC는 이 프레임 자체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그 정보의 출처가 확실한지를 묻는 방식으로요. 제안서는 이걸 디지털 족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농축산물 이력제처럼요. 작동 방식을 보면 첫째, 생산 단계에서 언론사가 기사나 영상을 만들 때 HDSC 칩셋이 언론사 고유 식별 아이디나 생성 시각 같은 디지털 족보를 데이터에 물리적으로 각인합니다. 둘째, 유통 단계에서 포털 사이트나 SNS는 사용자가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이 족보의 훼손 여부를 검사하고요.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 원본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깁기 하면 이 태그가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작 의심 같은 라벨을 붙이는 거죠. 마지막 소비 단계가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와닿을 부분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기사나 영상 옆에 녹색 신호등, 그러니까 인증된 언론사 원본이라는 표시나 아니면 적색 신호등, 출처 불명 또는 조작 의심 같은 표시가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신호등처럼요? 네. 그러면 정보의 신뢰도를 아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이 접근법이 사회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내용 검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내용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말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출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니까요. 제안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 기술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장 민주적인 기술이라고 스스로 평가해요. 가장 민주적인 기술이다. 심지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실을 원한다면 이 기술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본이냐 조작본이냐는 물리적 사실만을 판별하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HDSCS 제안서는 그야말로 디지털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보이지 않는 물리적 집행관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취약점을 하드웨어의 강제성으로 극복함으로써 특정 디지털 재난과 범죄가 원천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네요. 네, 이 제안서는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 즉 범죄 예방과 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청사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약속하는 절대적인 안전과 그 기술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세운 통제와 권력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